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이 1% 넘게 밀리면서 조정폭을 키웠는데요. 테슬라 악재 2차 전지주는 더욱더 흔들렸지만 민관 합동 차세대 배터리 개발 대규모 투자 소식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선별적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엇갈린 이슈에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는 2차 전지 관련주,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종목별 맞춤 전략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현식 파트너. 네,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이노와이어리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노와이어리스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5G 관련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1분기가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스몰셀 쪽에 스몰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집에 보시면 이제 공유기처럼 조그만 5G 중계기입니다. 그게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일단은 이제 스몰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2군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국내 업체에 2군데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28억 정도 흑자 전환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5G 종목의 이노와이어리스를 짚어주셨습니다. 실적의 흑자 전환을 좀 짚어주셨고요. 자, 이성홍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이성홍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바이오니아입니다. 탈모 기능성 화장품인 코스메르나 같은 경우가 4월에 판매 예상이 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5월에 판매가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단의 시장이 두 자리 조 단위의 시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초도 판매가 나타난다면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상승을 해 있을 겁니다. 시기에 맞춰서 관심을 가질 종목임을 강조드립니다. 네, 바이오니아가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좀 노출 빈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코스메르나의 본격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는데 출시 전후의 시장 반응 그리고 판매량 추이를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김성준 부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북미 지역 중심으로 변압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자 우위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주 전망치를 기존의 19억 달러에서 26억 달러로 상향하면서 수주 자신감을 피력을 한 바 있는데요. 작년부터 이어진 변압기 종목이 약세장에서 오히려 조금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최근에도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노와이어리스와 바이오니아 그리고 현대일렉트릭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차세대 배터리의 정점인 전고체 배터리와 또 테슬라 관련 2차 전지주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업계와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서 2030년까지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고 LFP 배터리 경쟁력 확보에도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늘 좀 관심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한노화성이 상한가로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테슬라 관련주도 보시죠. 테슬라가 1분기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서 또 일론 머스크가 이 최고 경영자가 가격을 내려서 많이 팔겠다라는 이 가격 인하 전략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주가가 전일에 급락을 했습니다. 1분기 매출 총 이익률이 현대차 그룹에도 뒤지는 성적표였는데 월가 주요 투자자의 애널리스트들은 이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줄줄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테슬라 관련주들에 미칠 영향에 대한 해석이 현재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배터리 3사 그리고 정부가 차세대 배터리 연구 개발을 위해서 힘을 더했습니다. 2차 전지 선도국으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였는데 우선 이 내용부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부장께 여쭤볼까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고체 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30년까지 민관 합동 20조 원 투자를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또 양극재 생산 목표를 이제 향후 5년간 국내 4배 그리고 장비 수출은 3배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소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세 공제율을 대기업은 기존 8%에서 16%까지, 중소기업은 16에서 26%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를 한 바 있었고요. 또 장비기업 육성을 위해서 5천억 규모의 정책 펀드를 집중 지원할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삼원기 배터리, LFP 배터리, 그리고 ESS와 같이 기술 개발에도 총 3,500억 가량의 투자를 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국내 2차 전지가 100% 순환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용 후 전지에 대한 그런 관리 체계를 마련을 하고 또 2차 전지의 전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DB를 구축한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이 사용 후 전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법안에 대한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번 이제 법안 발표에 있어서 이제 20조 원의 이 전고체 배터리 R&D 투자가 가장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어제 그 종목인 이슈 시간에서 한미 경제사절단에 이제 이수화학이 포함이 된 부분이 좀 특이하다, 전고체 쪽도 좀 보자라고 짚어드렸는데 사실 오늘 장중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감 전에 10% 밀리면서 이수화학이 거래를 마치기는 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방미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이수화학이 미국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회사와 전고체 배터리 소재인 황화리튬의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도 이제 좀 강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지 향후 소재 분야에서 이수화학이 꾸준히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지 궁금한데 전반적으로 부장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뭐 이제 전고체 쪽은 이미 알려진 거는 이제 삼성 SDI가 2017년도 상용화 목표로 이제 파일럿 라인을 이미 구축한 바 있고요. 거기에다가 SK온도 2028년 상용화 목표, 또 LG 에너지 솔루션까지도 2030년 이후에 상용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배터리 3사가 모두 관련된 투자를 한다는 부분들인데 공교롭게도 이 3사 모두가 산화물계가 아닌 황화물계 쪽으로 집중을 한다는 부분들인데 역시 이수화학은 이 황산 리튬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업체다 보니까 네. 좀 크게 좀 부각이 된 바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전통적으로 이제 세제 관련된 그 원료 전문 업체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이제 황입니다. 그래서 이 황을 활용해서 다른 제품을 또 만들었던 이력들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210억을 투자해서 이 그 황산 리튬 그 공장을 이제 올해 이제 9월경이면 이제 완공이 돼서 4분기부터 본격 양산이 될 것을 기대가 되는데요. 이 규모가 연산 20톤인데 이것은 국내 배터리 3사가 모두 다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양이고요. 이번 증설할 때도 추가적으로 향후에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대비해서 추가 증설이 가능할 수 있게끔 증설을 해서 향후에 그런 정말로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상용화될 때를 대비한 그런 포석까지도 일단 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상당한 점 강점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 이게 본격 양산에는 시간은 물론 많이 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된 측면이다 보니까 아직은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사실 이제 꿈의 배터리다라고 좀 불리고는 있는데 사실 뭐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었다라는 의견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격이 조금 비싸서 이제 좀 대중화에 좀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의 선두 주자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기술력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위치를 해 있나요, 이사님?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자체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그리고 일본 연구소와 협력을 해서 이 전고체 부분에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 계속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소 기술의 개발 단계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상용화 이전에 핵심적인 물질 같은 경우를 자체 개발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추진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일본 쪽과 협력을 하는 이유는 수소라든지 기타 에너지 부분에서 물성 부분, 그다음에
그 물질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효율화시키는 데 대해서 기술이 대표적으로 일본의 기업이 우월점이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일본 기업과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단계고, 원래 예정된 상용화 시기는 2023년 정도로 잡았었는데 한 2년 전에 2023년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기를 아까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시기로 좀 밀어놓은 단계고요. 지금 필요한 거는 대표적으로 상용화의 시점 같은 경우는 수율이 그만큼 올라와 줘야 되고, 주행거리 같은 경우가 현재 전기차가 내는 퍼포먼스만큼, 그다음에 그 전기차 중에서 2차 전지가 내는 퍼포먼스 이상으로 나와줘야지 이 부분이 상용화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소재로 이제 황화 리튬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해질 관련주들도 이제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으로 한농화성이 오늘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그에 이어서 레몬이 2%대를 지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전해질 이슈는 좀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은 좀 그래도 빠졌는데, 이 한농화성은 상한가를 지켰고 레몬도 이제 빨간불을 유지를 했거든요. 이쪽에서는 좀 어떤 경쟁력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그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액체가 아니라 고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전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해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단계 이상, 그러니까 수율이 올라와 줘야지 배터리가 가능한 겁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특성이 있고, 이 장점과 다르게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효율을 계속 높여야 되는 거죠. 투여되는 비용만큼.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전해질 소재의 가소재, 가교재를 개발을 합니다. 효율을 높이는 그러한 하나의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고, 레몬 같은 경우는 전해질 지지체를 개발을 합니다. 이 전해질의 무게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견딜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 전고체 배터리를 보실 때는 전해질 쪽의 핵심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자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지금 불안한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큰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모멘텀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전고체 쪽에서도 좀 강하게 버텨주지는 못한 것 같은데, 김성준 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주목하시는 기업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뭐 삼성 SDI 기준으로 이제 27년인데 빨라 이제 4년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2차 전지랑 또 좀 다른 것은,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설비를 만들었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실적까지도 이제 배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전고체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연구 개발 중인 단계고, 언제부터 상용화 될지는 좀 미지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저도 전고체를 탑재한 차량을 본 적은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상용화되기에는 먼 미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2차 전지는 산업이라면 이쪽은 좀 테마성으로 좀 봐야 될 것이다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그 안에서도 가장 그래도 주목할 기업은 이수화학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3시 이후부터 급락을 했거든요. 네.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제가 볼 때 큰 부분들은 이게 분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을 이제 하는데요. 아마도 다음 주 목요일까지만 거래가 되고, 그 이후에는 한 달 정도 가량이 거래가 정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순수화학 회사와 또 이제 전고체 부분과 이렇게 분할을 이제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안한 시장 속에서 한 달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불안감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오늘 이런 좀 하락을 또 나타내는 또 하나의 좀 이유가 되지 않았나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일단 제품적인 경쟁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 가장 전고체의 문제가 이제 원가 가격이잖아요. 근데 네. 이 회사는 그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황산 리튬의 가격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만큼 또 대량 생산 시 가장 좀 주목해볼 만한 회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분할 이후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매력적인 종목으로 이수화학을 보고 계시는데, 오늘의 주가의 밀림 현상은 이 회사의 어떤 노이즈가 아니라 앞으로의 좀 거래 정지에 대해서 불안감으로 나온 매물이 아닐까 싶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도 보자면은 이제 말씀을 주신 뭐 황화리튬과 전해질, 그리고 뭐 셀 업체라든지 좀 다양한 분야로 저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투자자들은 지금 시점에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모멘텀, 그리고 또 이사님께서 좀 기대하고 있는 종목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지금은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 상용화가 가장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황화물계 같은 경우가 핵심이고 이쪽과 관련된 물질, 이게 중심인데 현재 상용화의 키는 대기업 쪽에서 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고 기술력 측면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기업은 삼성 SDI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큰 부분이 풀어야 될 게 상용화고 이 상용화를 해낼 수 있는 기술력이 앞선 기업 삼성 SDI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어쨌든 이 산업 자체를 끌고 가야지 상용화 시점이 또 당겨지기 때문에 삼성 SDI를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테슬라 이어서 볼까요? 월가는 테슬라의 실적 쇼크보다 이 머스크의 박리담의 전략에 좀 충격을 더 받은 듯한 모습입니다. 1분기 실적 내용을 좀 풀어서 보면 가격 인하로 인해서 이 마진율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좀 축소를 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이성우 이사님? 우선 자동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순이익 부분이겠죠.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3% 감소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어요. 주당 순이익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테슬라에서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되는 부분은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이게 20% 이하로 최초로 이제 나온 거죠. 19.3%인데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익 같은 경우를 커버할 수 있는 매출 볼륨이 그만큼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비용의 통제는 나타나고 있는데 자동차의 가격이 인하를 하면서 그만큼의 매출 커버가 안 나타났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비자를 타겟으로 했을 때는 지금 전략은 짧게는 먹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현 기준에서 다음 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야 할 텐데 그 부분은 매출의 커버, 즉 매출 볼륨의 증가가 나타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은 갈릴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지금 하락이 굉장히 이제 이틀 연속 지금 가파른데 마진율이 축소되고 있지만 테슬라가 가격 인하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매출 볼륨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난 18일에 이제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중저가 전기차인 모델 Y와 모델 3 가격을 각각 $3,000 그리고 $2,000씩 인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초와 비교를 해보자면 모델 Y가 무려 20% 그리고 모델 3가 11% 저렴해진 것인데요. 이제 국내 2차 전지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정책이 단가의 인하 압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없을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단가 인하 압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출 볼륨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가격이 싸지면 판매량이 늘어나서 이 부분을 또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장님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저도 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이제 테슬라니까 가능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뭐 영업이익률이 워낙에 좀 높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영업이익이 그래도 10%가 넘습니다. 이렇다면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더 많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네. 하지만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리담회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또 시현하고 또 이제 배터리 데이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원가 절감 계속해서 노력은 지생이 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추구하는 완전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 그리고 이제 급속 충전기 사업 이렇게 이러한 또 신규 비즈니스 모델 쪽에서 또 수익을 일정 부분 보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다른 그런 완성차 업체들 혹은 또 2차 전지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상황은 좋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완성차 업체가 본인들의 수익은 계속해서 뭐 악화되고 있는데 기존의 그 2차 전지 셀을 가격을 그대로 다 온전히 보존해 줄 수 있을까라는 쪽에서는 다소간의 좀 의문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또 우려도 생기는 부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또 테슬라도 자체적으로 배터리 양산 그리고 또 올 연말까지는 양극재 생산 설비까지 구축을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품질은 국내 이런 업체들보다 좀 떨어지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저는 가격 인하의 전략의 그런 무기로 한번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해요. 물론 아직까지는 완성 이전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오히려 저는 테슬라의 판매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테슬라에 주로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한테는 그래도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오히려 테슬라는 이제 이게 이 마진을 지키면서 아랫단으로 그거를 좀 전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그런 공급업체들이 좀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의 앞으로 행보나 주가 흐름에 있어서 저희가 2차 전지주를 이제 투자하는데 좀 대응을 좀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좀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해서 볼까요? 우선 테슬라는 차량 판매로 대부분의 이익을 본다는 게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그 중요한 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이익을 보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차량 단가 인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에도 언급드렸지만은 매출 볼륨으로 가격 인하 부분을 커버하는지 여부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져서 2차 전지주는 완성차의 성숙기 시점 도래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시점이 되면 지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2차 전지주들의 밸류는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기차의 성숙기 시점, 즉 거리에 다 전기차 돌아다니면 그때는 배터리는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버스라든지 택시가 이제 전기차로 다 바뀌는 시점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 있는 모든 차량이 전기차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지금부터는 마진을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좀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면은 테슬라 관련주다라고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NF입니다. 자, 테슬라 협력사로 향후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시각은 그러면 앞으로도 좀 유지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부장님? 사실 뭐 저는 기본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최근에도 시장이 워낙에 좀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또 공매도도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어제 LNF가 이제 교환사채를 그렇죠. 이제 5억 달러 발행을 했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악재가 전혀 아니고 호재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주가는 8%가 빠졌단 말이죠. 지금 그 공매도가 80만 주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 논리로 인해서 이것이 악재였나라고 오히려 조금 의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그 주가를 좀 누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조건이 상당히 뭐 나쁘지 않습니다. 43만 8천 원에 교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LNF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자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정 회사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테슬라에 직납을 하면서 LG 엔솔의 매출 의존도를 조금 더 희석시켰고요. 사실 이번에 교환사채 발행은 2차 전지는 항상 마찬가지로 이것이 4천억 가량을 신규로 시설 투자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딘가에 분명히 수주를 좀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는 단행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실예로 든다면은 뭐 최근에 뭐 LG 엔솔이 포드랑 또 합작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제품 그런 거 없었거든요. 공급 계약이. 그렇다면 그런 쪽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어딘가랑은 분명히 이제 교감은 이미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회사가 일단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문제, 특히나 조금 다시 한번 또 공매도가 좀 활개를 치고 있고 신용잔고도 상당히 좀 위험성 있는 그런 또 위치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뿐이지 뭐 회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교환사채 발행건이 결국에는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설 투자 비용이니까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미국 진출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제 그때부터 주가가 사실은 조금 탄력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LNF가 정부에 미국 진출 재심의를 요청을 했고 단독 공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2025년에 공장이 가동이 되고 그러면 뭐 IRA 조건을 다 충족을 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 가능성과 기대 효과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부장님 좀 어떻게 기대를 해도 될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한번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뭐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질지 말지는 뭐 판결을 제가 뭐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일단 또 북미 지역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고 또 뭐 최근에 또 그래도 미국과는 그래도 뭐 사이가 돈독한 만큼 저는 웬만하면은 터치를 안 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사실 상대적으로는 이제 국내에 대부분 설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외형 확장 또 IRA 수혜 이런 부분에 다소 조금 처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기대대로 진행됐을 때
때는 상당히 오히려 더 그런 리스크 요인, 좀 어떻게 보면 지금 할인 요인들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이런 또 이슈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뭐 오늘의 하락까지도 어떻게 좀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이제 단가를 인하를 하게 돼서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또 그 판매량 증가로 주목을 해볼 업체를 또 미리 좀 선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사님 어떤 업체를 좀 볼까요? LNF가 일단 최고긴 한데 그 관련해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에 있습니다.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공조 장치를 독점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네.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세미 셰시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테슬라가 차량 판매가 늘어난다면 이러한 부품 업체 같은 경우도 주가에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판매량 증가와 관련해서는 부품 업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품 업체 중에서 우리산업홀딩스와 또 MS 오토텍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주 내에서 차별화 행보를 보인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 철옹성 같았던 2차 전지주의 고공행진에 지금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은데 엇갈리는 모멘텀 속에서 종목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잘 세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환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박수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조광페이트가 9.7% 상승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화인베스트, 조선기자재 관련주입니다. 4거래 연속 하락했고 오늘 3% 약세를 보였는데요. 시간에서는 현재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8.7%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JM, 자동차 산업용 벨루우즈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5% 약세를 보였었는데 시간에서는 분위기 반전 시도하면서 5% 상승한 3,6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KD가 9.9% 상승한 상한가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창산업, 아연말, 인산 아연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4% 하락하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9.7% 상승하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관련주인 DTNC 역시 9%대 상승률 보이면서 4,7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막판 급락하면서 마감한 이수화학, 시간에서도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3% 하락하면서 43,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농기계 트랙터 관련주인 TYM 1% 상승하면서 오늘 마쳤는데 2.8% 하락하면서 시간에서 2,5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두산마켓 건설장비 엔지니어링 관련주죠. 이거를 연속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2%대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아세아탁이 6.7% 하락하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오늘 12% 정도 상승하면서 고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는 분위기 하락 반전하면서 6%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기어가 4%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5% 상승률 보였는데 역시 시간에서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6,63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움직임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많은 종목들 가운데서 또 내일의 투자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일을 여는 유망주, 내여주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신현식 파트너 지노맨 컴퍼니 가지고 오셨고요. 이성웅 이사 LIG 넥스원 그리고 김성준 부장 매지온입니다. 자, 지노맨 컴퍼니부터 볼까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대장인데 최근에 또 박미 경제사절단에 또 포함이 됐고 지금 어떤 모멘텀에 주목을 좀 해볼까요? 네, 마이크론바이오는 이제 4월 26일 날 가장 큰 이슈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4월 26일 날은 이제 미국 FDA에서 세계 첫 마이크론바이오 신약 허가 여부가 발표가 됩니다. 그 미국 바이오 기업이고요. 셀렉스 테라퓨틱스라는 이 회사가 임상 3을 성공을 할지 여부, 그다음에 FDA의 승인 여부, 요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섹터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마이크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치료제 시장 규모가 연평균 21.9%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7,55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4천억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 여기에 이제 마이크론 바이오가 포함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주식 중에서 이제 마이크론 바이오 관련 주식들은 이제 지노맨 컴퍼니, 고 바이오랩, 그다음에 CJ 바이오사이언스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지노맨 컴퍼니가 그 가장 그 이슈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 머크나 화이자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지노맨 컴퍼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기업의 실적이나 모멘텀,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거의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테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월 26일 날 미국의 그 마이크론 바이오 임상 3상에 대한 FDA 승인 여부, 그러니까 4월 25일 이전에 주가가 이제 움직여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전고점인 32,000원까지는 돌파하기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관심권으로는 내일 만약에 음봉이 나오게 되면 22,000원 정도 좀 매수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21선 한 2만 원 정도 좀 예상을 하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1차 상승이 나오고 추세가 꺾이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5일선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기업의 뭐 성장성 뭐 이런 거보다는 단기 4월 26일 재료를 이용해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한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선 말씀을 주신 26일에 이제 FDA 승인 여부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장에서는 티커가 MCRB라는 셀렉스 테라퓨틱스인데 그 주가를 먼저 보시고 그 뒤날 또 대응하시는 것도 또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어서 이성웅 이사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뭐 어제 현대로템이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고 방산주가 최근에 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LIG 넥스원 봐야 하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우선 시장의 초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마무리되고 종전이 이루어질까 여부입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관련된 종목들의 반응이 확실히 한 번씩은 있죠. 근데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은 1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이 상승할 만한 종목들을 추려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근데 그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빠져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잘 나온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는 튀어 오를 수 있으니까. LIG 넥선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889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비용 감안을 해보면 한 1,700억대 이에 대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 1분기, 4분기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1분기 같은 경우 예년 그다음에 평균을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꽤 높아져 있었죠. 그런데 이번 1분기는 실적 기대감이 낮아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낮아진 실적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 1조 7,700억 원을 대입을 해봤을 때 주가의 상승은 나타날 수 있는 자리기에 제가 LIG 넥스원을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좀 기관 수급도 좀 좋은 것 같고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은데 눈높이는 어디까지 맞춰두고 저희가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그 위로 크게 열기보다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종전이 발생하게 되면 방산주들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되고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 주가가 이런 가격대들 6만 원대 후반에서는 반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이렇게 단기평을 타고 가는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주가 변동성은 컸지만 이런 아마 시장의 조정이 나오면 이런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수가 같은 경우는 7만 8천 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9만 3천 원, 손절가는 7만 1천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요즘에 이제 감기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또 미세먼지까지 안 좋다고 해서 모두 다 이제 감기 좀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김성준 부장의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지온 이렇게 또 아플 때 저희가 또 바이오 신약을 좀 봐야 되는데 신약 개발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번 주에 또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메지온의 매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사실 뭐 메지온은 작년 3월에 이 폰탄 치료제 유데나필이 임상 3상 재임상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를 급락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회사입니다. 이 폰탄 치료제 이거는 어떤 분야냐면은 선천적으로 이제 심장이 이제 기형으로 이제 태어나서 이제 심실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자인데요. 미국에서만 대략 한 3만 명 가량의 환자가 있는데요. 수술을 1차로 한 다음에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어서 이 폰탄 이 관련된 환자가 40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전에 대부분 좀 사망을 하는 그런 좀 희귀 질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지온이 가장 크게 염려했었던 것은 바로 이제 자금 문제였는데요. 앞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500억을 이제 했습니다. 케인홀딩스라는 회사로부터 했는데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요. 과거 이제 페이팔이라든지 구글 맵 등의 이제 초기 투자에서 큰 성과를 봤던 회사로부터 자금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가장 우려했었던 부분들을 일단은 부식을 시켰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에 앞서 지난 3월달 이제 이 관련된 임상 제3상 재승인을 이미 받은 바 있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이 이제 임상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이제 P값이 과거에 임상할 때는 0.05였는데 이번에는 0.1로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번 임상했을 때 P값이 0.071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임상 결과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똑같이 나온다면 바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이제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는 임상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두 번째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임상에 참여하는 이제 병원 내에 이미 이 임상 대상자인 12세부터 18세 환자가 대략 한 1,700명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400명을 선정을 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치료제가 없는 환자고요. 거기에다가 1년의 비용이 대략 한 1억 원 가량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무료로 모니터링까지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환자는 쉽게 좀 모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제 조만간 임상 프로토콜이 좀 공개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리스크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본다면은 이제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메지온이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저점은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임상이 이제 본격 궤도에 진입을 하니까 어디까지 가격을 좀 열어둘까요? 네, 일단은 뭐 사실 이제 기대감이 한번 올랐는데 그 전고점을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실 텐데요. 일단 과거에 이제 임상 실패로 급락을 했었던 부분들은 이제 뒤로 하고 최근에는 이제 박스권에서 좀 한번 어제 돌파했다가 좀 아쉽게도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계속해서 뉴스 플로우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부분들이고 앞서서 제가 임상 프로토콜 공개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런 좀 혼란스러운 장에 좀 가볍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또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는 제가 이제 3만 원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절 가격은 엊그저께 장대 양봉을 보였었던 가격의 저가 17,90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을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나와서 중형 슈퍼캐퍼시티 세계 1위 업체다라고 하면서 비나텍이 어제 내어주로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지난 3월에 또 김성준 부장님께서 좀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도 비나텍이 정말 강했고 23%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에서도 보니까 시세가 좀 나고 있습니다. 자, 비나텍 오늘 급등 배경과 또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부장님? 예, 뭐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슈퍼캐퍼시터 시장에서 뭐 1위 글로벌 1위 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수소 쪽에서 또 기대감이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오늘 창사일에 처음으로 이제 대표이사가 직접 나와서 IR을 진행을 네. 했는데 제가 뭐 그 자리를 직접 가보진 못했고 아직 관련된 기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5월경에 일단 이제 수소 쪽에서 좀 대규모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바가 있거든요. 네. 아마도 그런 또 관련된 분야에서 아마 좀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수소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관련주들이 크게 부각이 안 되다가 어떻게 보면 비나텍을 중심으로 지금 먼저 좀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하지만 향후에도 이 수소 관련된 이런 섹터는 계속해서 좀 주목해볼 투자가 많이 이어질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한번 좀 끌고 가보자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르고 시간에서도 오르고 있지만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 주셨고 셀바스 AI도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약세장 속에서 로봇과 또 AI 관련주가 모처럼 조금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 유상증자 발표 후로 주가가 조금 어려웠었잖아요. 이제는 자리를 조금 잡고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지 부장님께 좀 이어서 들어볼까요? 셀바스 AI,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눌려 있었죠. 특히 네. AI 관련돼서는 많이 조금 지금 힘든 로봇도 최근에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유상증자 기준일이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아마 다음 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거기에 지금 앞두고 일단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기술력 뛰어나고 향후에 이제 챗GPT 같은 그 AI가 계속해서 지금 커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인 건 맞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최근에 지금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인 만큼 이 AI 그 유상증자를 꼭 받아야겠느냐라는 것은 이제 선택의 몫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가면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성 이사님께서 이제 감기 걸리셔가지고 제가 연달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내어주 오늘 신영식 파트너의 진우맨 컴퍼니, 이성 이사의 LIG 넥스원 그리고 김성준 부장의 매지온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참고하셔서 또 다음 주에 포트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성훈 글로벌 파트너스 이사,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탑5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HK 이노엔입니다. 전문 의약품 사업과 HBNB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엑소좀 치료제 개발용 세포주의 위탁 생산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기대감 시간 내 거래에서도 작용하며 활발하게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 확인하시죠. 이화전기입니다. 다양한 전원 공급 장치와 전력 변환 장치를 생산 공급하는 중전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17일부터 연속 3일 상한가로 직행한 후 오늘은 21%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에서 60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량 2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3%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네요. 3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EV 첨단 소재입니다.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이죠. 17일과 18일 연속 상한가 이후 3거래일 급락하더니 오늘 27%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22만 주 이상의 거래량, 2천억 가까운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0.9%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위 확인하겠습니다. GS 글로벌입니다.
GS그룹 계열의 종합 무역 상사죠. 오늘 정규장에서 11% 상승률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47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4.5%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기관이 6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VTGMT입니다. 라미네이팅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고 코스메틱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라미네이팅 사업부가 코로나19 악재 영향에 따라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혔었는데요. 물적 분할을 통해 사업 고도화를 실현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할 것이란 기대감에 시간에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5% 상승하고 있네요. 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1위 VTGMT부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신영 씨 파트너님, 다음 네. 주 반등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VTGMP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VTG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메틱, 화장품 관련주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코스메틱 쪽, 화장품 쪽은 이제 5월 달에 중국의 리오프닝, 단체 관광객 재개가 되게 되면 화장품주 관련주 섹터들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자, VTGMP 같은 경우는요, 2021년 한국전기연구원과 리튬황 2차 전지 관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전기연구원과 함께 연구하는 리튬황 전국 전구체 제조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완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리튬황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가 리튬 이온보다 7배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는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소 연료 전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수소 2020년 12월 22일 날 VTGMP 같은 경우에 수소 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화장품 사업뿐만 아니라 수소 관련 주면서 2차 전지 관련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간으로 상당히 좋은데 저는 이게 숨겨진 2차 전지 섹터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7,000원 이상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종목은 화장품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체 관광 재개 시 수혜를 또 볼 수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수소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 주시면서 다음 주에 반등 가능성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5위 HK 이노엔도 보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기업인데요. 이번 방미 경제사절단에도 포함이 됐었죠. 다음 주에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 최대 주주가 이제 한국콜마거든요. 근데 이 주식은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원숭이 두창 관련 테마주에 포함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그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백신을 동물 실험하는 유일한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원숭이 두창 백신에 관해서 연구비 20억을 투자를 해서 2세대, 3세대 두창 백신을 방어 평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이제 환자가 더 늘어난다. 뭐 그럴 경우에는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보시면 계속해서 21선 이탈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봤을 적에는 한 31,500원, 요 정도 좀 밀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역별 추세에 있기 때문에 61선하고 121선에 좀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외로 좀 올라가고 있긴 하는데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이용해서 36,000원 이상권에 좀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신현식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중국 시장 먼저 보시죠.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1.9% 밀리면서 마감했고요. 선전성분 역시 2.2% 강하게 밀리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그리고 마감을 앞둔 홍콩 항생지수 역시 1% 넘게 빠지며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증시가 약세를 보였던 이유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칼을 빼든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요. 미국은 반도체와 AI 등 중국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자국 기업의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예고했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는 해당 조치에 대해서 약 2년간 논의해왔다며 다음 달 개최되는 G7 정상회의 기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기 침체 우려 리스크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근 과도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다시 리스크 쪽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현재 0.4% 하락해서 움직일 수 있고요. 프랑스 캬크 역시 0.1% 약하게 밀리면서 지금 출발했습니다. 조금 전 프랑스의 4월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서비스업 PMI는 56.3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4월 제조업 PMI는 예상치를 4.8% 하회했습니다. 합성 PMI는 53.8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번 한 주 참 길었습니다. 다가오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에 투자자들의 마음이 조금 신중해지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다음 주 시장을 기대하면서 오늘 금요일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시황과 유럽 증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까지 피로도가 높은 시장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 미장의 반등을 기대를 해보면서 주말 푹 쉬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